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제내성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제내성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항생제에 대해 잠깐 리뷰해 볼게요. 항생제가 작용하는 기전 5가지 설명했었는데, 첫째, 세균의 세포벽. 세포벽이죠. 바깥의 외벽. 이 세포벽의 합성의 각 단계를 저해하여 항균 작용을 보여주는 항생제. 두 번째, 세포막이에요. 세균의 세포막의 기능을 변화시켜 세균을 사멸시키는 항생제. 세 번째,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리보솜. 이 리보솜 있죠? 리보솜만을 억제해서 항균 작용을 보이는 항생제. 네 번째, 세균 증식에 필요한 과정인 이 DNA요. DNA 복제와 RNA 생성을 방해하여 항균 작용을 보이는 항생제. 다섯 번째, 세균의 엽산. 엽산 생합성 과정에 장애를 주어 폴릭애시드죠. 엽산 생합성 과정에 장애를 주어 항균 작용을 보이는 항생제가 있다고 말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알아보기로 한 다제내성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제내성균은 말 그대로 멀티플 드러그 레지스턴트 오르가니즘. 그래서 다제내성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도록 할 건데요. 다제내성균은 말 그대로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사망 원인 1위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1위는 현재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이지만 항생제가 나오기 전까지 사망 원인 1위는 감염병이었습니다. 감염병이 1위였는데요. 이 항생제가 질병의 역사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균도 진화를 한다는 거죠.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도록 계속 진화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내성균인 겁니다. 진화해 나가는 속도도 신약 개발 속도에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제내성균의 대표적인 게 황색 포도상 규균이라고 있습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인데요. 미생물학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균입니다. 이 균이 1940년대 개발한 베타라탐계인 이 페니실린에 다 죽었어요. 문제는 균도 진화를 한다는 거였죠. 얘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냐면 이 페니실린의 내성을 갖는 이번에는 PRSA가 나오게 됩니다. PRSA 페니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인데요.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인류가 뭘 개발했냐면 이번에는 메치실린을 개발합니다. 그랬더니 균이 다시 메치실린의 내성을 갖는 MRSA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메치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인데요. 이 MRSA가 되게 많아요. 병동에서 근검사해보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MRSA를 커버하기 위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방코마이신이 나옵니다. 방코마이신 글리코펩타이드계의 항생제죠. 방코마이신이 나옵니다. 방코마이신 항생제는 항생제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방코마이신에도 내성을 갖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VRSA, 방코마이신 리스탄트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입니다. VR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개발했어요? 네, 리네졸리드를 개발했는데 VRSA로 인해서 개발한 건 아니지만 리네졸리드가 VRSA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리네졸리드는 기전이 다른데도 내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다제내성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코마이신 레지스턴트 엔테로코키,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 E와
카바페넴 리지스탄트 엔테로박테리아,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C, R, E, 멀티 레지스탄트 뉴모니아 에르지노사, M, R, P, A, 다제 내성 녹농균, 멀티 레지스탄트 아시네박토 바우마니, M, R, A, B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VRE는 방코마이신과 글리코펩타이드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규균이고, CRE는 카바페넴계 항생제, 누리페넴, 이미페넴, 네로페넴, 엘타페넴 중 하나라도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입니다. 그리고 MRAB는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키논계 3개 계열 항생제의 모두 내성인 다제 내성인 균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멀티 레지스탄트 인 거고, 각각의 균 이름만 다른 거죠. 이 중에 MRAB는 의료 종사자의 피부로부터 분리되는 그람 음성세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균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제 내성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의료원 감염관리팀 간호사 천정미입니다. 오늘은 다제내성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두 분의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의료원 감염내과 박진경입니다. 중부의료원 감염내과 허정인입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다제내성균 감염입니다. 이 시간에 다제내성균 감염 관리에 대해 실습생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제 내성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이 어떤 경로로 발생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 시 감염 경로를 알아보자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감염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법대로 복용하지 않고 오남용하여 복용 시 보유 균주에서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접촉 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구 등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의료인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첫째는 환자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끔 환자가 단순 감기,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항생제를 요구할 때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복용은 오히려 다제내성균 감염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습 학생은 이를 숙지하여 환자에게 항생제 복용 지식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접촉 주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제 내성균의 경우 접촉으로 인해 전파가 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 환자와 의료기구의 접촉 시 주의하며 간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다제 내성균이 검출되면 종류에 따라 1인실이나 동일한 내성균을 가진 환자들의 전용 병실 또는 기존에 있던 병상에서 접촉 주의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VRSA와 VRE는 1인실 격리와 코호트 격리가 필수로 요구되며 MRSA나 MRPA, MRAB, CRE 감염 환자에게는 코호트 격리가 권장됩니다. 또한 환자 처치 시 VRSA와 VRE는 반드시 개별 의료기구가 요구되며 다른 감염증 또한 개별 의료기구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장갑이나 가운 등의 보호부 착용도 VRSA와 VRE는 필수로 착용을 해야 하며 기타 감염증에도 오염 우려 시에는 착용이 필수적이며 기본 처치에도 착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병실 입구와 침상에 모두 비치하고 환자 보호자는 손소독제, 비닐가운, 비닐장갑 등의 보호용품을 필요 상황에 따라 착용해야 합니다. 혹시 손위생법과 보호 착용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손위생을 6단계에 걸쳐 시행합니다. 그 다음 가운을 머리와 팔을 띄우니
귀에 눈이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내재를 놓습니다. 그리고 소매에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손목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비닐 장갑을 착용하여 손목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침습적 간호수행 시 늙은 장갑을 사용하고 그리고 단순 간호수행 시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제내성균 감염 시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까지 VRE의 치료로 이네졸리드나 덱트마이신 등의 처방이 가능한 감염증도 있지만 CRE 같은 그람 용성균에 대한 콜리스틴 등의 부작용 크고 효과가 많이 부족한 감염증이나 아직까지 치료제가 발견되지 못해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근거로 여러 가지 계열의 항생제의 복합 치료를 시도하는 감염증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의 경우 격리를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격리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감염 환자 격리 시 격리 시작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균이 분리되는 경우, 과거 입원 당시 균이 분리되었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가능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초 선별 검사는 즉시 시행하고 1에서 2일 이후 반복 검사를 시행하여 격리 병실을 배정합니다. 격리실이 제한된 경우 격리의 우선순위는 균종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 평가를 하여 감염관리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가능하면 1인실 격리를 시행하고 전파의 위험이 큰 환자, 설사, 창상 폐해, 요, 변실금, 다량의 호흡기 분비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격리 후 원래 분리된 감염 부위와 복용 검사에서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연속 3회 이상 음성 나올 시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감염 부위의 검치 채취가 어려운 경우 또는 혈액 분리인 경우 복용 검사 결과로 판단합니다. 이때 항생제를 수주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검사 간격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환자는 가급적 병실이나 침상 밖 이동을 삼가해야 하고 검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 손위생과 보호용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실습학생은 이를 잘 알고 지키지 않는 환자를 발견할 경우 올바른 감염관리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회객이 방문할 경우 보호자만 휴게실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병실에는 함께 입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호트에서 격리 중인 경우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발견할 시 이것이 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중부의료원 격리병동 실습생 분들이 다제내성균 감염 관리에 대해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